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는 캠핑족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으로 꼽히죠. 그런데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텐트를 철거하지 않는 알박기부터 이 무분별 주차장 차박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의 한 해수욕장. 인근 공터에 빈 텐트 30여 동이 빼곡히 들어섰습니다. 좋은 자리를 막기 위해 장기간 쳐놓은 이른바 알박기 텐트들입니다. 텐트 주위에는 각종 취사 도구와 쓰레기까지 널려 있습니다. 설치돼 있던 텐트 일부는 이렇게 무너져 아무렇게나 방치돼 있습니다. 야영구역이 아닌 사유지지만 캠핑족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문제 있기는 문제 있어. 어제도 경찰에 갔다 왔는데 별장식으로 하는 거야. 무슨 임대 아파트 바다를 가냐. 이쪽에 그냥 치고 주말에 좀 오고 좀 얌체 같죠. 제주도 내 또 다른 해수욕장. 밤이 되자 주차장은 캠핑카가 차지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에 차를 세우고 캠핑용 의자를 늘어놓고 조명까지 켠 채 버젓이 캠핑을 즐깁니다. 바로 옆 도로를 지나는 차들은 행여 부딪힐까 속도를 줄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캠핑족들의 장기 주차에 취사와 야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특히나 주차장이 좁은 데다가 한번 세우면 일주일씩 그냥 세워가지고 아주 고정이에요, 고정. 차 비켜주지도 않고 거기에다가 텐트까지 다 연결하고 숯불 피워가지고 고기 구워 먹고. 하지만 행정당국은 사유지의 경우 토지 소유주가 퇴거를 요구하지 않는 한 제재할 방법이 없고 주차장 캠핑도 해수욕장법에 따라 과태료를 물릴지 아니면 주차장법에 따라 이동 조치를 해야 하는지 뚜렷한 근거가 없어 민원이 들어와도 계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법적으로 방법이 없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캠핑 인구는 늘고 있지만 관련 법규와 현실에 맞는 대책은 마련되지 못하는 사이 제주 곳곳이 무법천지 캠핑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 연속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현재 9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2,657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7명은 제주도나 다른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이며 2명은 유증상자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는 64명, 하루 평균 9.14명으로 전주 22.29명에 비해 절반 아래로 줄었습니다. 오늘부터 제주 지역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이 늘어나고 사적 모임 인원이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세는 주춤해졌지만 전파력이 높은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검출 상황과 추석 연휴 귀성객과 관광객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오는 22일까지 유지하는 대신 내일부터 식당, 카페의 영업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로 연장합니다. 또 식당과 카페, 가정에 한해 사적 모임 인원이 오전 6시 이전은 4명, 6시 이후 2명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명까지 허용되고 결혼식은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시 원도심에 작지만 소중한 복합 문화공간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복합 문화공간에서 열리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젊은 작가들의 실험 정신과 제주에 대한 애정이 듬뿍 담긴 전시회를 소개합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원도심 좁은 골목에 오래된 가정집을 개조한 복합 문화공간. 방마다 작품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했던 추억의 놀이와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라벤더 향기와 옥빛 그림. 흥겨운 피아노 선율이 흐르는 식탁에선 가족의 정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납니다. 제주 출신으로 독일에 유학 중인 작가는 코로나19로 혼란한 현실에서 더 크게 다가오는 가족과 고향의 소중함을 다양한 매체와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향다움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다른 고향적인 것이 어떤가가 주제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 있든 무슨 독일에 있든 여기 있든 무슨 고향이 아니더라도 저한테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유년기에서 기억에서 찾아가지고 그걸 새롭게.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붉은 속살을 드러낸 오름. 제선충에 감염돼 말라 죽거나 각종 개발로 잘려나가는 나무들. 이다슬 작가는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훼손되고 원형을 잃어가고 있는 제주의 자연을 예리한 시각과 따뜻한 애정으로 사진에 담았습니다. 사진전이 열리는 곳도 1930년대에 지어진 건물인데 장소에 역사 문화성까지 어우러져 전시의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중첩이 되어 있고 장소로서의 어떤 역사성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을 문화예술에서 풀어낼 수 있다면 그런 요소들이 재미있는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시 원도심에 하나둘 생겨나고 있는 보석 같은 문화공간. 젊은 작가들이 자유롭게 창작하고 전시하며 주민들과 소통하는 장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도는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는 코로나 국민상생 지원금 신청을 오늘부터 온라인, 오는 13일부터는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첫 주에만 출생연도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5부제 방식이 적용되며 지원금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탐나는전으로 지급되는데 탐나는전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주도 내 국민상생 지원금 지급 대상은 도민의 83%인 58만 4천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 최대 하천이자 연어의 고향인 양양 남대천에 생태 관광을 위한 수상 레포츠 센터가 들어서 다음 달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하천 주변 경관을 돌아보는 황포 돛배가 뜨고 카누 보트 등 레저 기구도 운영이 되는데 체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안전 대책 등이 세심하게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강원 영동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안 최대 하천이자 연어의 고향인 양양 남대천. 남대천 하구를 중심으로 수상 레저 교육과 체험을 위한 수상 레포츠 센터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부력을 이용한 2층 규모 수상 구조물과 연결 부교, 계류장 등은 완성돼 1층에 매표소, 대기실 등을 갖추었고 2층에 카페와 전망데크 등 휴게 공간이 설치됐습니다. 부대 시설인 샤워장, 주차장 등도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전통 황토 돛배 형태로 제작된 섬들나루호도 센터에 배치됐습니다. 4.7톤 규모의 섬들나루호는 12인승 동력선으로 셋강형 수로 바깥쪽에서 운항할 계획입니다. 카누 등 개인형 체험기구는 새로 조성된 셋강형 수로 안쪽에서 운영됩니다. 양양 수상 레포츠 센터에는 황포 돛배를 비롯해 카누와 보트 등 10종의 수상 레포츠 체험기구가 배치돼 운영될 예정입니다. 양양군은 제안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10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역 주민 및 관광객들이 생태 환경으로 조성된 남대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9월에 운영자 선정 후 10월에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즐길 거리가 없는 강원도 동해안 하천에 처음 체험관광센터가 마련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남대천 하구의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한 기구 배치, 안전한 시설 운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강폭이 넓고 유속이 빠른 양양 남대천 하구는 지형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 때가 많기 때문에 바람을 이용하는 무동력 레저기구와 동력기구 공간을 차별화해 분리하고 시설 관리와 안전요원 배치 등도 세심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또 운영 매뉴얼이라든지 안전요원과 그다음에 구조장비는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그리고 또 시설 운영에 따른 수상 레저의 종류를 남대천 하구의 지리적 여건들을 잘 고려해서 또 상대적으로 낮은 수상 레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지역 주민, 관광객 대상 무료 체험 교육 등 문턱을 낮춘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빠른 산업 변화에 발맞춰 요즘 직업계 고등학교에는 애견 미용과 같은 이색 전공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과목을 가르쳐야 할 선생님들 발등에 불이 떨어져 요즘 애견 미용이나 각종 자격증 공부까지 교사들의 도전이 한창인데요.
정년을 앞둔 교사도 예외가 아니라고 합니다. MBC 충북 심충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 농업고등학교에 마련된 축산 실습교실. 푸들 인형에 털을 비끼고 가위로 다듬는 애견 미용 훈련이 한창입니다. 가위를 든 건 여기서 동물 생물학 등을 가르치던 축산과의 교사들. 곧 정년인 60세 고참도 예외가 아닙니다. 나갈 때도 다 됐는데 꼭 이걸 내가 해야 되나 해서 참 처음에 많이 망설였거든요. 근데도 어떡합니까? 해야지. 내년에 유망산업인 반려동물과 신설을 앞두고 졸지에 이걸 가르치게 된 교사들이 예상도 못했던 도전을 시작한 것입니다. 일부는 학원을 다니며 민간 전문가에게 배우기도 했습니다. 학원을 전부 다 다니려고 하니까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제가 대표로 학원을 다니고 작년 여름부터 시작해서 1년 정도 저희가 스터디 형식으로. 한 공업고등학교에선 낯선 3D 프린터 교육을 맡은 26년 차 교사가 부랴부랴 자격증 도전에 나서야 했고,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만이 좀 신뢰감이 생기죠. 좀 자신감도, 수업에 자신감도 생기고, 학생들이 취득하는 자격증도 이제 여러 개를 취득을 했어요. 저출산 시대의 생존 전략으로 급변하는 산업 구조에 발맞춰 새 학과들을 만들고 있지만 당장 이걸 가르칠 전문가가 없다 보니 기존 교사에게 1인 다역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 부전공 연수라든지 또 그런 개인적으로 필요한 연수 또 배움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그런 계획이 있고, 인공지능과 항공 모빌리티 등 미래 유망 기술의 키워드가 직업계고 전공으로 스며든 상황에서 교사들의 개인기를 넘어 전문성을 강화할 시스템 점검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제주 지역 공기업이 경영실적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에 272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한 결과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광역단체 가운데 가장 낮은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제주개발공사와 제주에너지공사, 제주관광공사는 모두 다등급에 머물렀습니다. 행안부는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와 영양고추유통공사, 영동군 상수도본부 등 6개 기관에 대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경영 진단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네, 월요일 출근길 우산을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까지 가끔씩 이어지겠는데요. 30에서 8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해 중부 해상에서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구름대가 발달해 이동 중입니다. 제주는 오전 사이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특히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밤부터는 빗줄기가 약해지면서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는데요. 내일 오후까지 가끔씩 이어지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초속 12m로 강풍이 예상됩니다. 비바람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24도를 보이면서 선선합니다. 한낮 기온은 북부 지역 27도, 남부 지역은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바다에도 비가 오면서 해상 활동에 조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제주도 남서쪽 안쪽 먼바다로는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제주도 전해상에서 물결이 2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 수요일부터는 차츰 맑아지겠고요. 주 후반에는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에 해중 전망대를 설치하려던 계획이 철회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사업자인 휘닉스 중앙제주는 공유수면에 계획했던 해중 전망대를 없애고 섭지코지 주차장에 마을 상가를 신설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안을 제출했습니다. 또 제주신화역사공원은 사업비를 15% 늘려 7년 안에 숙박시설과 테마파크, 승마장을 짓고 협재와 곽지, 김영 유원지는 편의시설과 구역을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는데 제주도는 주민 의견을 청취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경관 사유화 논란이 일었던 서귀포시 중문 대포 주상전리대 주변의 건축 허용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가결된 건축행위 허용 기준 재조정안에 따르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중문 대포 주상전리대 외곽 경계에서 반경 500m 이내인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 2구역과 3구역의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또 3구역에서 평지붕 높이 14m, 경사지붕 높이 18m를 초과할 경우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해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 합동 드론 순찰대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민관 합동 드론 순찰대는 지난 3일 도보로 접근하기 어렵고 사고 발생이 잦은 제주시 애월읍 해안을 중심으로 첫 순찰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드론 순찰대는 실시간으로 위험 요소나 안전규칙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안내방송을 하거나 해경에 출동 요청을 하게 됩니다. 최근 5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309건의 연안 해양 사고 가운데 절반 정도가 안전규칙 미준수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제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장애인 24시 긴급 돌봄 이용료를 오는 12월 말까지 50% 감액합니다. 장애인 긴급 돌봄은 보호자가 병원 입원이나 경조사, 출장 등으로 간병을 할 수 없을 경우 한 번에 최대 15일, 연간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료는 평일 최대 3만 원, 주말 최대 4만 원에서 50%를 감액해 줍니다. 제주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한울 누리공원의 재래시를 폐쇄합니다. 또 음식물 반입과 섭취, 마스크 미착용자의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자연장지인 한울 누리공원에는 17,000여 구가 안장돼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